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사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윤태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입사서류 작성법은요,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는데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강의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퀄리티가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자소서의 질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및 포부,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 지원 동기 및 포부에는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직업관, 최종 목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사 선택을 한 계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직무 역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 역량을 갖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자, 이 회사를 선택한 계기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를 꼭 가야 될 동기가 없는데요. 사실 돈 벌기 위해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은 나의 역량과 회사의 현재 상황이 맞아서 윈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입사 의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역량을 회사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귀사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귀사의 현재 고객 타겟팅 전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을 또 적으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의문을 가지게 되죠. 자, 그 성장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나의 일대기를 다 적으라는 건지, 또는 고등학교 때를 말하는 건지, 중학교 때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아리송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본인의 가치관, 신념, 또는 생활신조, 좌우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 가치관이라든지 신념 등이 일반적으로는 성장 과정, 과거의 한 시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적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이 생겼던 과거의 한 시점에 대해서 적으시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영향은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치관과 습관, 신념 등은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응대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봉사하는 그런 복지직, 이런 일에 지원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등이 예를 들어 봉사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직업과도 굉장히 맞는 뭐 그러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네, 성장 과정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적으실 때 여러분의 직업적 가치관과 연결을 하셔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묻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고민을 좀 덜 하는 문항이긴 해요. 그래도 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장점을 먼저 쓰시고 단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둘의 비율은 장점이 7, 단점이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단점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쓰셔도 되고 사례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비슷한 질문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것을 왜 하느냐고 하면은, 자, 회사마다, 특히 대기업은 그렇죠. 회사마다 각자의 그런 자소서 질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질문들이 요구하는 답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성격이 비슷한 질문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은 또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냐면은 이 업계 그리고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입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은 앞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인생관, 신조, 좌우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고요. 때로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냐 또는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것들이 인생관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존경하는 인물의 가치관을 사람은 따라가죠. 또한 사람은 좋아하는 책에 어떤 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고나 신념 등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은 뭐 강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역량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내세울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무엇이냐? 전공 경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의 비교 우위가 무엇이냐? 또는 차별화 능력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부는 어떤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비전, 미래, 계획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좀 길게 물어본다면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도전한 경험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서 묻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취 경험이기도 하고요. 노력한 경험이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이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걸 묶어보자면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또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협업의 능력, 그리고 팀워크의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술 또는 갈등 해결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상 비슷한 질문들, 유사한 질문들 제가 엮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